안녕하세요. 해성부동산 TV입니다. 이제는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서류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해성부동산 TV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작성법 및 그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쪼록 좀 부족한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은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 제출인 매수인 인적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수인분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핵심 내용인데 자금 조달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항목들에서 해당하시는 항목의 그런 금액들을 적어주시고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입주 계획이 있는데요. 본인 입주를 할 거냐 또는 임대를 할 거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조달자금 지급 계획이 있는데요. 내가 실제 이 금액들을 계좌이체를 할 건지 아니면 승계를 받을 건지 아니면 현금을 지급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금액들은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각각의 항목들에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금에서 금융기관 예금액, 첫 번째로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을 보시겠는데요. 전체 매수 금액 중에 내가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얼마를 이제 조달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이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은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1억을 지금 준비를 해뒀는데, 계약 때 이제 계약금으로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1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잔액 증명서를 띄면 1천만 원밖에 안 나와서 이제 자금이 모자르게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보완 자료로서 이체 결과 확인서, 내가 이체를 했다, 계약금을 이체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있는데 내가 보유한 주식 중에 얼마를 조달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로서는 주식거래 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 상속 등이 있는데요. 내가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한테 받았는지 또는 직계 전비속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받았는지 또는 기타 제3자한테 받았는지에서 체크해서 관계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여나 상속에 대한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 서류는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 증명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등 기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현금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집에 현금 보따리를 1억이나 2억 갖고 있는데 그걸 자금으로 이제 매수 자금으로 조달하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금은 그 출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 등의 문제가 있어서 과세 당국에 이제 조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부분은 피하시면 좋고, 실제로도 이렇게 현금이 있더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내가 증빙이 가능한, 예를 들면 여기는 증빙 서류로 뭐가 있냐면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 지급 내역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 중에 이제 급여를 1년 동안 급여가 1억인데 그 중에 9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제 제가 조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명이 되면은 쓰셔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이제 피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사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기입하시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주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 매수하는 게 힘든 그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집을 처분하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분 대금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충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자기 자금 중에는 이제 제일 빈번하게
조달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서류로서 이제 파셨으니까 그 파신 거에 대한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이제 전세를 끼고 파셨으면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개에서는 이런 각각의 항목들의 금액의 합계를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 대출의 합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또는 기타 대출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인 대출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기입을 해주시고 그 합계를, 대출의 합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미보유,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체크해 주시고 몇 건 있으면 몇 건,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임대보증금이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은 내가 매수하려는 그 주택을 전세를 또는 월세를 안고 샀으면 그에 대한 이제 보증금 총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준비 서류로서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지원금 사채 등이 있는데요. 사채를 쓸 수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채로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달하신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고요. 회사 지원금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다, 이 관련된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각기 차입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빌린 돈이니까 내가 이제 누구한테, 부부가 남편한테 빌렸든 아내한테 빌렸든,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빌렸든 어머니한테 빌렸든 관계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제3자한테 빌렸던 이 관계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총 빌린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자금 조달 하시는 분들의 가장 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세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증여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예민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중에 이 차입금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증을 준비를 했던, 아니면 나중에 준비를 하든 상관없이, 제가 실무상 경험을 봤을 때 거의 100% 구청이나 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100% 이제 소명하라고 뭔가 이제 날라옵니다. 그래서 요 차입금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 생각을, 염두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과세 당국에 의해서 증여세나 이런 게 좀 부과를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상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언제까지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10년, 20년 뒤에 갚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언제까지, 그 다음에 이자는 몇 프로로, 그 다음 매달 그 이자를 보냈다, 이런 정도까지 좀 준비를 해 두시고, 좀 더 이제 자세한 상황이나 이런 좀 복잡하시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는 차입금도 각각의 이제 항목들 합계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 계획은 본인이 입주를 할 거면 체크를 해주시고 언제 들어갈 건지, 본인의 가족이 입주를 할 거면 언제 들어갈 건지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할 거면 임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달 자금 계획 같은 경우 총 거래 금액은 앞에서 했던 요 합계 금액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합계 금액 중에 내가 이제 계좌이체로 얼마를 보낼 거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얼마를 승계를 받았고, 또는 기타로 현금으로 얼마를 이제 지급했고, 이런 내역들을 여기다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현금 등 기타 금액 같은 경우는 요 지급 사유를 좀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매도인분들 중에 계약 때 이제 얼마를 좀 계약금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좀 가져달라, 또는 잔금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하셨다가 반드시 요 사유에다가는 매도인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셔야지 나중에 요 현금에 대한 서명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동명의일 경우는 각각 한 장씩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자금 조달의 전체 자금 중에 반반 정도로 나누셔서 작성하시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부간 증여에 증여 누적액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반씩 나눠서 작성을 해주셔야지 그런 증여세 문제를 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할 때 저희 같이 자금조달 계획서랑 그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이제 같이 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신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현금이 너무 많다든가 뭐 차입금이 너무 많다든가 이 부분 소명 가능하시냐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체크해서 알려주면 뭐 가능하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변경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구청에서 이제 국세청으로 자료를 남깁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세무사분들이 이제 이런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각각의 구체적으로 이제 증빙 서류나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이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문제 없이 주택 거래를 좀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